안녕하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생활 속 의학 상식을 전해드리는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서 위염은 반드시 위상과다 때문에만 생기는 걸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위염이 있으면 무조건 위상과다 증상 탓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상과다 증상 때문에 발생하는 위염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증상인 위산과소, 즉 위산이 적게 분비되면서 위염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다면 위산과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위염이 있을 때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역시 위산과다와 위산과소 모두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염은 무조건 위산과다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위산과소로 인한 위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산과소일 때 위산과다증을 억제하는 약을 잘못 복용하면 위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염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위산과다증 억제제나 소화제를 별 생각 없이 구입해서 복용합니다. 위산과다와 위산과소 약을 반대로 복용하면 위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대응이 단지 일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나 약사들 역시 세밀한 판단 없이 약을 쉽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따져보지 않으면 위산과다와 위산과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이 위산과다와 위산과소의 차이를 매우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 성질이어서 혼합하면 거품 즉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위험 증상이 위산과다와 위산과소 중에서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생겨난 것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산성입니다. 만약 위산과다 상태라면 산성 성질인 위산이 위장에 많이 분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위산과소라면 위산이 위장에 적게 분비되어 있겠지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성질인 식용 베이킹 파우더, 일명 식이소다를 위장에 넣어보면 됩니다.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한 200cc의 물에 식이소다를 한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참고로 종이컵 한가득은 180cc니까 이거보단 조금만 물을 더 넣으면 되겠죠. 식이소다를 넣은 물을 숟가락으로 저은 뒤에 뿌연 색깔이 사라지면 즉시 복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은 음식 소화를 준비하기 위해 위산이 식사하기 1시간 전쯤부터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용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10분 전후쯤에 트림이 나온다면 위산 분비량이 적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이 트림 가스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위산과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산과다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략 7에서 8분가량쯤 되어 트림이 나온다면 이때가 바로 위산과다 상태입니다. 간혹 식이소다를 먹은 후에 바로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산과다가 심해도 반응이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5분 이상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더군요. 트림 대신에 대장을 통한 방귀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물론 가스가 천천히 발생하면 항문을 통해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소다를 섭취하게 되면 가스가 빠르게 생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문으로 배출될 여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트리머 형태로 끄 하고 바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있을 때도 무조건 위상과다 증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본 후에 위상과다증 약을 복용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위상과소 증상으로 인한 위험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을 치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이었습니다. 다음 31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